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YU 피어 7기 가은입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성인 애착 유형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성인 애착 유형은 안정형과 불안정형으로 나뉘고, 불안정형 안에 불안형, 회피형, 혼란형 이렇게 총 4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애착 유형과 관련해 방구석 고민 상담소를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하아, 제 남자친구는 수시로 날 얼마나 사랑해? 왜 사랑해? 라는 질문을 던지고 조금이라도 연락이 안 되면 자기를 버리는 거냐면서 제 위치를 확인하는 연락이 수도 없이 많이 와요. 처음에는 마냥 귀여워서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답하고 어디에 있는지 위치 보고를 다 했었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자꾸 심해지는 기분이 들어서요. 그저께는 자신이 이렇게 못나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자기랑 왜 사귀는지 모르겠다며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급기야 자기가 지금 얼마나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아냐면서 제발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말라고 막 울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만나고 있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하냐고 달래줬는데 절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걸까요? 제 남자친구는 대체 왜 이런 거죠? 첫 번째 사연 잘 들었습니다. 먼저 남자친구분 감정의 변화가 심하다고 느껴져서 가끔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사연자분의 남자친구와 같은 성향은 4가지 유형 중에 불안형에 속하는 것 같아요. 불안형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집착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유형은 주 양육자나 자신을 지지해주던 사람이 지속적인 비판을 하며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심한 잔소리를 했을 때, 그리고 주 양육자나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상대가 감정 기복이 심해서 일관되지 못한 반응과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쉽게 맺지만 맺은 관계에 안정감을 느끼지 못해서 갈등하고 매달리는 경향을 보여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불안정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랑 내가 친한 관계를 맺어야 안심하고 관계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것 같다고 느끼면 이게 혹시 나 때문인가? 내가 부족해서 이 관계가 틀어지는 걸까? 하면서 금세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는 사연자분께서 남자친구가 최대한 불안함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불안함을 최소한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서로의 루틴을 정해놓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 보내기, 자기 전에 10분 전화하기 등으로 말이죠. 또한 불안형의 A는 약속에 대해 민감히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최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불가피하게 약속을 못 지켰을 경우 상대방이 납득 가능할 만한 사유를 먼저 이야기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남자친구와 깊은 대화를 통해서 너가 어떻게 해야 덜 불안할지를 이야기를 해보고 둘만의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사연도 함께 볼까요? 교양에서 만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늘 혼자 다니는 것 같아 그 친구랑 친해지고 싶은데 뭐 할까? 쉽게 곁을 안 내어주는 듯한 느낌, 다가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팀 프로젝트를 할 때 같이 해야 하는 일이 있어도 자기는 혼자 하는 게 편하고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게 훨씬 성과도 잘 나오고 효율적이라며 혼자 하고 수업이 마치면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는지 한 번도 다른 사람과 같이 노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수업 마치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난 원래 남들이랑 친하게 안 지내 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날 같이 저녁을 먹고 좀 친해져서 같이 교양팀 프로젝트 발표 준비를 해보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런 친구에게 제가 더 다가가도 되는 걸까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애착 유형에서 회피형의 특징을 보이는 것 같네요. 회피형의 사람들은 대체로 고통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게 타인을 거부하는 이유가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상처받는 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감정이 커져 다루기 힘들까봐 미리 회피해버리는 거죠. 회피형과 같은 유형의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높은 수준의 분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유년 시절 바쁜 부모님의 밑에서 방임되거나 무관심 속에서 자랐을 경우에 생길 수 있고, 유년 시절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안정형에서 불안정한 유형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자세한 속사정은 알 수가 없지만 그 친구도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밀어내는 것처럼 보여도 깊은 내면에서는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주기를 바라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차츰차츰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더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팀 프로젝트 발표를 하자고 말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회피형의 사람은 사회공포증을 함께 가진 경우가 많아서 남들 앞에 발표를 하거나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조장이 되는 거를 극도로 꺼린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 사연자님이 내가 발표를 맡아서 할 테니까 같이 자료 조사를 하자고 하거나 너 저번에 보니까 디자인 쪽으로 감각이 좀 있는 것 같던데 발표가 부담스러운 거면 혹시 PPT를 만들어 줄 수 있냐와 같은 말로 그 친구의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사연 만나볼까요? 저희 집은 부모님이 두 분 다 되게 엄한 성격을 가지고 계세요. 어릴 때도 자주 혼나고 가끔은 부모님께 폭력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자라서 그런가?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다가도 누가 다가오면 제가 먼저 피해버려요. 지금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대학교에 와서 알게 되었고 친하게 지낸 지 이제 1년 정도 되었어요. 이 친구들이 좋은 사람들인 건 알겠는데 앞으로 취업을 하거나 졸업을 하면 뿔뿔이 다 흩어진다고 생각하니 깊은 관계로 발전을 못하겠어요. 대학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말이 있기도 하고 가끔은 얘네도 그냥 밥 먹을 친구가 부족하니까 나랑 노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 걱정 없이 사람들과 친해지는 사람을 보면 너무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부러워요. 네, 사연자님은 혼란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혼란형의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서로에게 의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연자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랐을 경우 혼란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사연자님의 부모님 역시도 혼란형의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혼란형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서의 접근과 회피 경향을 모두 보여서 사회적인 관계를 회피하기 쉬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사람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힘들 수 있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곁에 있는 친구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다면 분명 그렇게 느낀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 기억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기억을 따라가다 보면 친구들의 진심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학 친구가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죠. 발다자르 그라시아는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친구가 되는 시점은 그 누구도 몰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정이라는 게 함께 있는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깊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는 말에 너무 쉽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까지 3가지 유형의 불안정 애착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불안정 애착 유형에서 안정 애착 유형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어요. 애착 유형은 모든 타인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정서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진 대상에 대해 나타나기 때문에 불안정 애착 유형을 가졌다고 해서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정형으로 변화를 시킨다면 깊은 관계의 사람과 정서적으로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 안정형으로 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자기 성찰 능력 기르기입니다. 불안정 애착 유형이 생긴 내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과거 경험이 현재 어떤 영향으로 미치고 있는지 직접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좀 쉽겠죠? 다음으로는 나의 감정과 마주하기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면 내가 지금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알아차리고 왜 발생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내 기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렸다면 알아차린 마음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나쁜 감정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것임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한 수용 과정은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죠.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방법인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진짜 내 감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을 계기로 다들 나의 감정에 대해 잘 다스려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성인 애착 유형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봤습니다. 애착은 발달 초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착 형성이 초기에 잘 형성된다면 생애 전반에 활용되는 사회 정서, 자기 개념, 정체성 등을 적절히 확립할 수 있어요. 발달 초기에 형성된 애착 유형은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 애착 유형에 영향을 미치고 성인기에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의 애착 유형이 활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회피형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안정형이었던 사람도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불안정한 유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 영상을 클릭한 분들은 어딘가 불편함을 느껴서 찾아오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 영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전문 상담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상담을 해볼 수 있으니 불편함을 느껴서 변하고 싶다는 의지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장 상담 신청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의 방구석 상담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안녕!